광양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광양시장 후보 토론회가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상호 열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저마다의 공약 제시와 상대방 자질 검증을 위해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가 맞붙은 고흥군수 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통 행정관료 선거전으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물대포를 쏜 설수 요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광양보건대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흥군수 선거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통 행정관료가 맞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5일장이 열린 고흥과역시장. 빗줄기 속에서도 흥겨운 선거 율동에 시골 장터는 어느새 활기가 넘칩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기호 1번 공영민 후보의 손에는 더욱 힘이 실립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고흥에서 가장 활기찬 녹동항. 낯익은 국회의원들의 지원 유세가 길 가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기호 4번 송기근 후보는 유권자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눈을 맞춥니다. 지난날의 고흥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똘똘 뭉쳐서 고흥 발전, 지역 발전에. 이번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일명 행정의 달인. 공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했고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송 후보는 행정자치부 경력에 광주광역시 부시장과 고흥 부군수를 지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팽팽합니다. 공 후보는 고흥 완도 연도교와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인복지, 출산과 교육 환경 사업 등이고, 송 후보는 잘 사는 고흥 만들기와 해양 관광, 장수 복지, 청년 귀양, 투명한 고흥 만들기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지지 기반은 상반됩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공 후보는 3선을 마치는 박병종 군수와 같은 당 소속입니다. 일당 독주 견제론과 인물론을 내세운 송 후보는 지역구 현역인 황주원 국회의원이 지원합니다. 고흥군수 선거전이 뜨거워질수록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유능한 두 후보를 놓고 유권자들의 행복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무소속 후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권오봉 후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가 최근 자신이 경제청장 재직 당시 부실 행정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손은모 후보도 오늘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석 후보가 마약 커피 의혹 사건을 설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야당 후보들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오늘 김영록 후보가 지난 경선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한 지지 호소 음성 파일을 ARS 일반 전화를 통해 대규모로 유포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도 집권 여당이 선거법을 어기고 공천을 했다며 도민들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 검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후보 측은 당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선거당국의 문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양시장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과 강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장점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재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정책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 한 분 한 분께 뜨벅뜨벅 다가가겠습니다. 지도력, 순발력, 또한 잠재력과 창의력 또한 다른 그 어느 후보보다도 앞서간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각 후보들은 또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토대로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맡겨달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모두를 가르쳐본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공장과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광양에 쉬어가고 자고 가는, 먹고 가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관양시에 가면 아이를 놓고 또 키우고 교육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고 봤을 때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노인들이 노동력을 가졌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인을 사회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양에 중고등학교를 빨리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철 중고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타지로 이사를 안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노령화 비율을 막는 그런 바로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검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광양 발전의 청사진을 누가 더 뚜렷하게 제시했는지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에 나선 무소속 이옥재 후보는 경전특별도 건설과 친환경자동차 공장 건립 등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광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주변에 세계 최장인 1.5km에 이르는 해상공중 하강체험 레저 시설이 들어섭니다. 고흥군은 해발 85m의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 연장 1.5km를 시속 80km 내외의 속도로 하강하는 고흥 짚트랙을 사업비 21억 원을 들여 이달 안에 착공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짚트랙은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으며 자연 경관과의 조화로움을 살려 레포츠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광양보건대 정상화 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교육부가 대학의 난국을 방관하는 동안 설립자와 재단이 비리대학의 오명을 씌워 광양보건대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광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또 광양보건대 재학학생과 교직원의 직간접 지출 규모가 연간 최대 1,000억 원에 이른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는 만큼 광양시와 교육부가 대학 구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백남기 농민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살수 요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사고 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 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한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수 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은수 청장이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하고 독려해 무죄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 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오늘 여수 웅천 해변 문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바닷속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수중 정화 활동과 취업 방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고가 없는 순천에 방문했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여수시 화정면 월항 앞바다에서 9톤급 낚시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선장 44살 임모 씨와 낚시객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지만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한 승객 3명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이 야간 갈치 조업을 끝내고 입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황금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순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전소에 쓰일 우드 펠릿의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값싼 수입 폐목재가 사용될 경우 지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는 시행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발전소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학동지구의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 저류 시설이 착공 2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돼 시청 앞 공원 부지에 건립된 하수 저류 시설은 빗물 12,000톤을 저장할 수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수시는 하수 저류시설 부지에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농업 경쟁력과 소득 증대를 위해 토란과 취나물을 틈새 소득 장목으로 육성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농가 1.8헥타르 면적을 대상으로 친환경 토란 재배 시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3천만 원을 들여 취나물도 틈새 소득 장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수도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원예농협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신촌에서 광양매실 홍보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에는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광양매실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갖습니다. 또 광양시는 광양매실 쿠키와 매실 가공 제품 등 지역 농특산물 판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1년째 이어져 온 소록도 자원봉사 캠프가 봉사와 여행을 겸한 특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군 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모집해 상반기 소록도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했으며 전남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인 자원봉사와 여행의 합성어 블룬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록도 자원봉사 캠프는 지난 2007년 국립소록도병원과 고흥군이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2008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운영돼 총 40회 2,274명의 봉사자를 배출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도내 초등학교 주변 789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248억여 원의 재난안전특별고부세를 투입해 단속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